마스터즈 리그 시작합니다. 자, 1조 1경기 출전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텍 시스템에서 나온 워터플로우란 제품이고요. 얘는 물의 희석에서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1리터에 20ml를 희석해서 쓰라고 하네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쓸 때는 대충 하지만 일단 요건 테스트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배합 비율을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0ml 뽑아도 거의 변화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30번 쓸 수가 있는 양입니다. 자, 10ml 희석하니까 약간 색상이 변하긴 하네요. 이렇게 쓰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성능을 봐야죠. 다음 선수는 바인더에서 나온 프리미엄 하이드로포빅 왁스 고광택 발수 왁스입니다. 오류 정정을 좀 할게요. 저번에 얘 그 가격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6,600원으로 설명됐었죠. 근데 사이트 들어가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죠. 고광택 발수 왁스라고 해서 6,600원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조사 쪽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 제품은 10,000원짜리다. 정정해달라. 그렇습니다. 저번에 표기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10,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0ml에 10,000원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왁스죠.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그럼 바로 테스트 들어갑시다. 테스트하는 시편은 마스터즈 리그 할 때 항상 쓰던 그겁니다. 알코올로 탈취를 해주고요. 자, 오랜만에 저 시편 꺼내니까 먼지가 많아서 전부 다 광택기로 한 번씩 싹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탈취를 해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시편에다가 각자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업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얘는 우리 그냥 물왁스처럼 그냥 바르시면 되고요. 얘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뿌려두고 그 물기를 제거하면 끝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조사에서 하라고 하는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인더 고발수 왁스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한 4번 정도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점은 없어요. 그냥 노멀한 물왁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텍의 워터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차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 미트질을 하고 고압수로 한번 헹궈낸 그딴 상태입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자,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국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일부러 안 닦은 상황입니다. 약품이 어느 정도의 질감인지 보려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인더 제품 한번 닦아 볼게요. 닦는 건 굉장히 쉽게 닦입니다. 몇 번 안 닦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표면이 나오네요. 그리고 텍 시스템의 워터플로우. 얘는 조금 기대가 돼요. 과연 이렇게 해서 코팅이 되는 것인가? 진짜로 되나? 막 유튜브 보면 막 된다고 하던데. 과연 될까?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닦으니까 그냥 물왁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희한하네요.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번 볼게요. 얘도 잔사가 남거나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냥 물기 있는 상태에서 뿌리고 잠시 후에 물기 제거하고 그럼 끝. 작업성으로만 따지면 얘가 가장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애초에 물왁스의 공정이 없이 세차의 공정에서 물왁스까지 해버리는 거니까 좀 특이하긴 합니다. 큰 판넬에다가 한번 때려 볼게요. 자, 요 패널은 3T짜리 철판에 자동차용 도료로 도색을 올린 겁니다. 매년 등장하죠. 여기 제가 마스터즈 말고도 다른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광택기로 한번 시원하게 빡빡하게 한번 밀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케미칼 그러니까 컴파운드에도 약간의 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알코올로 탈취를 화끈하게 해줬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큰 판넬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요 오른쪽 요 부분에는 텍 시스템의 워터플로우를 바를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세차하는 도중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코팅을 올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 상황을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미터질을 하고 물기로 헹구는 그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세차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뿌려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장점,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끝난다. 단점은 아직 모르겠어요. 작업성으로만 따지면 얘를 따라올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로 헹굴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되는 거 맞아? 약간 익숙하지 않은 사용 방법이기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는 어색하다. 우리는 이제 수건에다 묻혀서 도장을 닦아내는 게 익숙한데 이렇게만 해도 코팅이 될 것인가? 라는 뭐 그런 의구심이 지금도 듭니다. 근데 발수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긴 해요. 이렇게 물기를 닦으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작업성만 따지면 거의 이거는 물왁스 작업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공정들이 결국은 헹굼을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셀프 세차장에서 고압수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자, 반대쪽에는 바인더 고광택 발수 왁스를 발라보겠습니다. 흔히 하는 방식으로 수건에다가 한 두세 번 정도 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는 작업성 굉장히 좋습니다. 잔사나 얼룩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업성 아주 좋은 그런 물왁스입니다. 자, 이렇게 약품을 두 군데 발라봤습니다. 텍 시스템의 워터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은 굉장히 좋죠. 사실 세차하면서 그냥 바르고 그냥 물기 닦아내면 끝나는 거니까 왁스 작업을 안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작업성입니다. 바인더 고광택 발수 왁스, 얘도 작업성 좋아요. 잔사 하나도 없어요. 약간 비슷한 애가 불수원 크리스탈 코트랑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수건에다가 이게 뿌려서 쫙 닦았을 때 싹 지나가면서 케미칼이 날아가서 안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작업하기 굉장히 편한 물왁스입니다. 자, 이렇게 발라놓고 오늘이 7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이대로 하루 이틀 정도 경화시킨 다음에 물을 뿌리든지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성 둘 다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퇴근했다가 내일 다시 와서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라놓고 충분한 시간을 뒀습니다. 얘들 바를 때는 둘 다 작업성이 좋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쪽이 바인더입니다. 얘는 깨끗해요. 그런데 민감하신 분들은 좀 보이시겠죠? 약간 헤이즈 같은 게 생겼어요. 자, 노출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뿌옇게, 이쪽은 깨끗한데 이쪽은 좀 뿌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카메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올려볼게요. 노출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요쪽 전체적으로 약간 뿌연 느낌이 나죠. 얘는 깨끗한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 이렇게 헤이즈가 발생하는 거는 제가 뭐 여러가지 테스트 해봤지만 특정 제품군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분명한 단점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슬릭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슬릭은 뭐 항상 하는 방식이죠. 1인치 양모 패드입니다. 얘가 어느 각도에서 먼저 흘러내리는지, 지금 얘가 먼저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텍 시스템이 조금 더 빠릅니다. 자, 양모를 한번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혹시 뭐 저 양모 패드 자체가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자, 텍 시스템의 워터플로우가 조금 더 슬릭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손을 만지니까 두 제품 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방금 이렇게 슬릭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인더보다는 텍 제품이 슬릭이 조금 더 낫긴 낫습니다만 손으로 만졌을 때 둘 다 슬릭이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우리 최소 뭐 중상급 이상의 제품처럼 뭐 좀 만질 때 우와 엄청 부드러운데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슬릭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다. 슬릭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비교하자면 얘가 조금 더 낫습니다. 자, 물을 뿌려서 발수가 어떻게 맺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수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또 특징은 얘는 바인더 제품이 물방울 이렇게 떨어질 때 굉장히 깔끔하게 물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지금 얘처럼. 이 택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참 꼬리가 조금 길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이 남기면서 물방울이 밑으로 떨어질 때 꼬리를 남기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는 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가지고 갔죠. 이런 식으로 점점 눈물 자국이 조금 많네요. 발수 형태를 보면 좋습니다. 얘는 발수가 괜찮고요.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찍어봐야 아는 거니까 발수 각을 한번 재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풍기로 물방울 한번 날려볼게요. 자, 송풍기로 날렸을 땐 두 제품 다 비슷합니다. 느낌이 비슷한데 두 제품 다 와 미친듯이 잘 날아간다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조금 뻑뻑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둘 다 비슷해요. 얘들 발수각을 한번 정확하게 재봅시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얘들 뭐 손때 같은 거 묻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고 갑니다. 예, 오랜만에 등장하죠. 자, 물도 채워놓고 이제 한동안 마스터 지리그 해야 되니까 얘가 고생을 좀 하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택의 워터플로우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 프로그램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발수의 표면을 잡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각도가 나옵니다. 102도, 103도, 평균 102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각도 나오고 평균값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3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회의 평균을 해당 테스트의 발수 각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102도, 100도, 100도 이렇게 3회를 측정했고요. 얘를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을 테스트해서 이것의 평균값으로 발수각을 측정합니다. 얘가 102도, 얘가 100도, 100도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인더 제품도 똑같이 측정을 할 거고요. 지금 마스터즈 리그 시즌5 첫 경기니까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나오는 값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바로바로 최종 결과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발수각을 한번 재봤어요. 택 시스템의 워터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쟀을 때 발수각 평균이 101도고요. 바인더의 고발수 왁스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쟀을 때 평균값이 99도입니다. 그럼 얘는 99도, 얘는 100도니까 101도니까 얘가 무조건 좋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쭉 테스트를 해보면 발수각의 최소 5도 이상은 평균값이 세 번 쟀을 때 평균값이 5도 이상 차이 나야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발수가 조금 차이 나네 할 정도지, 이렇게 1도, 2도는 눈으로 봤을 때 모릅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발수각은 얘들은 초기 발수각이 100도 이쪽 저쪽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발수각 와 엄청 좋다 막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들 미트질 했을 때 얼마나 버티는지 내구성을 한번 봅시다. 자, 내구성 테스트는 이렇게 우리가 미트질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새로운 시즌이니까 패드도 새 걸로 꼽아줬고요. 우리가 세차할 때 이제 그 워시 미트를 쓰죠. 그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미트질 해봅시다. 이번 시즌에는 초기 발수가 한번 재고 미트질 100번, 그 다음 미트질 또 100번, 100번
이런 식으로 미트질 총 300번 할 겁니다. 요게 이 제품의 단기 내구성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발수각이 처음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처음에 할 때 확 떨어진 애들이 확 떨어졌다가 쭉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장기로. 그렇기 때문에 100번 3번 하고 마지막에는 미트질을 500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기로 갔을 때 얘가 얼마나 버티는지 그거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자, 이 미트질 100번 정도 하면 시간상으로 한 4분 해서 4분 한 2, 30초 정도 걸립니다. 4분 동안 미트질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 정도 해야 이제 100번 미트질 되는 거죠. 이걸 다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조금 빨리 돌릴게요. 중간에 물을 한 번씩 뿌려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0번 끝. 이제 요거 헹궈서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트질을 100번 했는데 물론 발수가 재봐야 알겠지만 둘 다 데미지를 바로 입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재보볼게요. 또 이렇게 재보면 의외의 또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바인더 고발수 확수입니다. 미트질 100번 하니까 97.2도까지 떨어지네요. 그 다음 택 시스템 바로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택 시스템도 미트 100번 하니까 바인더랑 똑같이 97도까지 확 떨어지네요. 자, 미트질 100번 더 들어갈게요. 이 미트질 100번 만에 2도와 거의 4도, 5도, 4도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뭐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내구성이 뭐 둘 다 그렇게 막 좋아 보진 않는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택 시스템의 워터플로우가 좀 많이 깨진 듯한 그런 모습 보입니다. 반면에 바인더는 조금 더 버티고 있네요. 2차 발수각 제로 갔다 올게요. 자, 택 시스템 워터플로우 미트 200회 하니까 와 93도까지 한 방에 훅 떨어지네요. 자, 바인더는 94도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3차로 미트질 100번 더 해줄게요. 이제 100번씩 하는 미트질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과연 얘들이 얼마나 버틸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100번 마지막 100번까지 끝냈습니다. 자, 요정도 하니까 바인더나 택이나 발수가 많이 깨진 게 보이죠. 완전 동그란 것보다 약간 타원형 물방울들이 많이 보입니다. 택 워터플로우도 마찬가지. 자, 세 번째 각을 재러 갑시다. 자, 바인더 제품 미트질 300번 했을 때 94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택 시스템 워터플로우 300번 했을 때 발수각을 봅시다. 아, 얘는 90도까지 떨어지네요. 90도가 갖는 의미는 조금 커요. 그 영상 마지막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트질 500번 한번 갈게요. 미트질 한 방에 이렇게 또 500번 하는 이유는 그런 그 애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게 계속 가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술을 이제 한 병 먹으면 취해. 근데 그 취한 상태로 쭉 뭐 5병, 6병, 10병 이렇게 먹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무락스도 굉장히 희한하게 오래가는 그런 왁스들이 있어요. 혹시나 그런 애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 미트질을 넣었습니다. 지금 미트질 500번 더 추가한 상황입니다. 총 미트질 800번. 이 상황에서는 둘 다 발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기는 없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자, 마지막 발수각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택의 워터플로우, 얘는 88도까지 그렇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바인더 고발수 왁스 봅시다. 얘는 90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할 테스트는 먼지가 얼마나 잘 붙는지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한 3미크론 정도 되는 가루를 전체적으로 뿌릴 겁니다. 돌가루를. 그래서 송풍기로 날려서 얼마나 잘 붙고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리그전 하기 전에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일부 무락스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에 아무것도 안 바른 것보다 오히려 더 먼지를 당기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가루 한번 뿌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세먼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운 가루입니다. 밀가루 아닙니다. 돌가루입니다. 돌가루. 얘는 화장품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떻게 또 그 원료 비슷한 돌가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찾다 보니까 미세먼지랑 크기가 거의 비슷한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서 선정한 그런 자재입니다. 요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최대한 골고루 한번 뿌려봤어요. 과연 얘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려봤는데 보시다시피 뭐 얘들 바른다고 해서 뭐 먼지가 안 붙고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얘들은. 그럼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판넬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얘는 페인트만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그런 시편이에요. 여기다가 한번 가루를 묻혀서 날려볼게요. 충분히 묻혔습니다. 자, 이거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먼지가 붙는 모양이고요. 얘들은 케미칼을 바른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색상 차이가 좀 보이시죠? 때로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가 먼지가 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은 뭐 먼지를 안 붙게 하는 뭐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방호 능력 중에 내화학성을 테스트 해볼게요. 강한 알칼리성 세정제를 뿌려서 얘들이 얼마나 견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차를 했을 때 약품에 한 방에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그걸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 어차피 먼지가 묻었다는 가정이니까 이 상태에서 PB를 뿌려서 1분 동안 놔뒀다가 한번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발수가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PB를 준비했습니다. PB는 강알칼리성 세정제입니다. 혹시 뭐 집에서 뭐 잘 안 지워진다 그럼 이거 쓰면 어지간하면 다 지워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독하다. 이렇게 뿌려놓고 1분 있다가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분 지났습니다. 한번 세척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물만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차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데 고압수만으로 어느 선까지 날아가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약품마다 그 나랑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닦지 않고 물만 뿌렸을 때 먼지가 붙어 있는 게 차이가 납니다. 송풍기로 물기 날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돌가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이거 그냥 미세먼지라고 표현할게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거의 없어요. 차이가 있죠. 지금 미세먼지를 뿌리고 PB를 뿌리고 물리적으로 닦지 않고 고압수만 쏜 상태입니다. 이쪽은 거의 다 날아갔는데 이쪽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래도 방호 능력, 먼지를 덜 붙게 하고 붙어도 빨리 씻겨 나가게 하는 능력은 바인더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딱 보이시죠? 자, 2차로 약품 한번 더 뿌리고 1분 놔뒀다가 한 번 더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 1분 지났습니다. 물로 한번 씻어 볼게요. 얘는 먼지도 많이 남아있고 발수가 이 정도면 거의 다 깨진 겁니다. 얘도 발수는 거의 깨졌다고 보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벌써 발수가 막 많이 남아있어서 물방울이 이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얘보다는 조금 더 케미칼에 잘 버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내화학성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러 갑시다. 자, 테스트 끝났습니다. 이 테스트의 가장 단점은 한번 작업하면 가게를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테스트로 확실히 먼지가 덜 붙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마스터즈 리그 1조 1경기 끝났습니다. 자, 결과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가격입니다. 바인더 고발 수확수는 100ml당 2,000원이고요. 택 워터플로우는 100ml당
뭐 희석을 하면 230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5점을 줬어요. 여기서 바인더는 100ml에 2,000원인데 워터플로우는 100ml 230원이면 뭐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왜 같은 점수를 주냐. 하지만 얘는 그 작업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테스트용 본넷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양이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 무락스 같은 경우에는 본넷 한 판을 치는데 뭐 스프레이 4번에서 5번 정도면 본넷 한 판 다 칩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물에 희석을 하죠. 희석이 되면 100ml당 200몇십원이라는 엄청나게 낮은 단가이지만 본넷을 한 판 다 하기 위해서는 한번 뿌려볼게요. 얘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본넷에 전부 다 뿌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뿌려서 수건으로 이렇게 닦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넷 절반 하는데 이 스프레이를 20번 정도 뿌렸어요. 그러면 일반 무락스는 한 뭐 2번에서 3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ml당 뭐 2,000원이고 200원이라고 해도 사실상 가격은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얘 둘의 가격에 대한 점수는 똑같이 5점씩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업성입니다. 작업성은 둘 다 굉장히 작업성이 좋아요. 얼룩이 남는다거나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업하다가 뭐지? 하는 그런 게 둘 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점을 줬어요. 그리고 발수각입니다. 초기 발수각 같은 경우에는 바인더 고발수 왁스가 99도, 그 다음에 텍 워터플로우가 101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도 2도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5도 이상 차이가 나야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둘 다 발수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4점씩 줬습니다. 그 다음은 슬릭입니다. 슬릭은 워터플로우가 고발수 왁스보다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얘들도 슬릭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뭐 무락스 많이 테스트 해봤지만 얘들은 그렇게 슬릭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고발수 왁스는 2점, 워터플로우는 3점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은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이 바인더, 그 다음에 주황색이 텍입니다. 초기 발수각은 101도, 99도 사실 거의 비슷한데 지금 미트질 300번 했을 때 요 부분 보시면 94도와 90도 요렇게 돼 있죠. 초반 발수각은 바인더가 조금 낮지만 밑에 이제 300번 정도 했을 때는 오히려 바인더가 조금 더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90도와 94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조금 차이가 보여요. 얘도 둘 다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왁스는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00번, 밑에 이제 800번 한 거 있죠. 제일 끝부분 여기 보시면 바인더는 90도고요. 텍은 88.1도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판넬을 발수각을 재보면 85도에서 뭐 90도 사이 요렇게 나옵니다. 뭐 어떤 거는 80, 2, 3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뭐 85도 이쪽 저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밑에 집 800번 했을 때 바인더가 90이고 텍이 88이죠. 사실상 다 날라갔다고 보셔야 돼요. 요 정도는 뭐 90이라서 바인더가 더 좋다, 88이라서 텍이 더 나쁘다 그 의미가 아니라 둘 다 날라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기 내구성은 둘 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 굳이 둘 중에 내구성 좋은 걸 따지자면 바인더가 조금 더 낫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호 능력 중에 먼지 부분입니다. 먼지를 뿌리고 송풍기로 날렸을 때는 둘 다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세차장 가서 고압수만 한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바인더는 미세먼지가 거의 다 날아갔죠. 고압수만으로 미세먼지가 거의 다 날아갔는데 텍의 워터플로우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 도장면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바인더는 4점, 워터플로우는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 능력, 내화학성, 한마디로 약품이 얼마나 버티는지 눈으로 봤을 때는 워터플로우보다 바인더가 조금 더 발수가 남아 있었어요. 뭐 둘 다 거의 날아가긴 했지만 조금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인더가 3점, 워터플로우가 2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징으로는 워터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헤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는 끝났고요. 총점입니다. 총점은 35점 만점에 바인더 26점이고요. 워터플로우는 35점 만점에 24점으로 마스터즈 리그 1조 첫 경기는 바인더를 승자로 하겠습니다. 1경기 승자 바인더 하이드로포빅 왁스입니다. 얘가 2경기 승자랑 붙게 되네요. 그럼 2경기는 다음 시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뭐 저도 처음 쓰는 왁스인데 그냥 편안하게 쓰기 괜찮은 그 정도의 왁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